혹시 원인 모를 가려움이나 불안감에 시달려 본 적 없으신가요? 몸은 괴롭고 마음은 조급하고 왠지 세상과 나만 동떨어진 것 같은 기분?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우리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이 기묘한 증상들, 그 보이지 않는 뿌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토피와 알레르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마 메아리 없는 골짜기 같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를 질렀던 원인은 이미 사라졌는데 그 울림, 즉 고통만 끝없이 남아 나를 괴롭히는 거죠. 정말 기묘한 현상이죠? 어쩌면 이건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아주 간절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토피와 알레르기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탐색해 볼 겁니다. 이게 단순히 피부병이나 면역질환을 넘어서요, 어떻게 우리 사회의 단절과 현대인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맞아요. 가려운 피부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늘 어딘가에 쫓기는 것 같고 마치 나랑 세상 사이에 어떤 투명한 벽이 생긴 것처럼 고립감을 느끼잖아요. 이게 바로 현대사회가 앓고 있는 기묘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토피의 미스터리부터 한번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 질병은요, 비유하자면 범죄는 분명히 일어났는데 현장엔 범인이 없는 아주 이상한 사건과도 같아요.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아토피라는 단어의 어원 자체가 이 병의 기묘한 성격을 딱 보여줍니다. 없다는 뜻의 A와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정한 장소에 있지 않다, 즉 원인이 그 자리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아토피의 핵심적인 모순, 이른바 병리적 알리바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몸은 분명 불패 부어오르고 미친 듯이 가려워서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그 증상을 일으킨 원인 물질은 지금 이 공간에 없다는 거죠. 범죄의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범인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아는 현대의학은 어떻습니까? 현미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찾아내서 그걸 없애는 방식으로 병을 정복해왔잖아요. 그런데 아토피는 이런 과학적인 인과관계의 틀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아주 독특한 녀석인 거죠. 이 질문을 들으면 딱 와닿죠?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아토피는 마치 뿌리도 없이 나무가 자라고 바람도 없는데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이 근본적인 연결고리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아토피의 원인이 장소에 없다 보니 우리는 그 원인을 공간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어찌 보면 우리가 치르고 있는 아주 부당한 대가라고 할 수 있죠.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들 하잖아요. 아토피? 아, 그건 그냥 체질 탓이야 하고 개인의 문제로 넘겨짚어버리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번 물어야 합니다. 과연 그 체질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급격한 근대화 과정에서 온갖 산업 화학물질에 노출되셨죠. 그런데 그 영향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한테서 아토피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내 행동과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세대 간의 정말 비극적인 단절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환자들은 자꾸만 타인과의 관계를 끊고 고립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내 몸의 독소를 빼내는 데에만 몰두하게 되죠. 결국 아토피는 관계의 단절과 공간의 격리라는 현상을 우리 사회에 가져온 하나의 사회의학적인 증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단절의 문제가 또 다른 현대인의 고통, 바로 알레르기, 즉 욕망의 속도라는 문제와 아주 깊숙이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알레르기라는 단어가요, 빠르게 연주어라는 음악 용어 알레그로랑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름이 모든 걸 말해주죠. 알레르기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정상보다 너무 이르게, 너무 빠르게 반응해버리는 과민성 증후군인 겁니다. 이야,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직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풀이 지레 겁을 먹고 미리 쓰러져 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실제 위협이 닥치기도 전에 우리 몸이 먼저 공포에 질려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병리적 인지 부조화라고 할 수 있어요. 현실과 내 생각이 따로 노는 거죠. 우리 몸이 실제 원인 물질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게 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 자체에 반응해버리는 인식의 오류입니다. 그럼 대체 이 지독한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연료는 바로 초경쟁 자본주의 사회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욕망입니다.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속에서 생긴 욕망이 불안을 낳고 그 불안이 결국 우리 몸의 과민 반응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자, 문제가 단순히 우리 피부나 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걸쳐 있다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요? 불교 경전인 벼감록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고통 하나가 사실은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내 몸의 질병이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 전체의 문제와 깊이 맞닿아 있다는 거죠. 이 용광로 비유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욕망과 고통으로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이 세상이 고통스럽기만 한 곳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수행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을 깊숙이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진정한 치유는 약이나 외부적인 방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내 안의 욕망, 내 안의 두려움, 그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인지 부조화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세계 전체를 끌어안는 삶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내면의 두려움과 어떻게 마주하고 끊어졌다고 느꼈던 세상과의 연결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시겠습니까?